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운이 좋아. 참 고마운 일이야.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안녕하세요. 행복과 성장을 위한 독서 기록 랑랑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 책추남님이 추천해주신 책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의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마루칸의 창업자로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절판되었던 이 책은 책추남TV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로 재출간이 되었고요. 책추남님은 이 책을 100독 이상 아침마다 성경을 읽듯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책이 얇아서 좋았고요. 어렵지 않게 술술 읽혀서 빠르게 완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책 읽기 귀찮으시다면 이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부자 되세요.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참 단순하다고. 이 단순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싫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지요.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됩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름다운 말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관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이 선물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일이라면 머리를 싸매겠지요. 하지만 제 경우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우수한 직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 반드시 다른 인재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야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은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매일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활짝 웃는 것만으로 결점은 어느새 매력으로 바뀌지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뭐든 대충 하고 편히 살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을 기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 애를 썼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또 완벽을 추구하면 돼. 이렇듯 불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와는 다른 점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실패해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개선해도 완벽함을 바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1% 부자의 법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즐거워지려면 나 자신의 기쁨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하네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되고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